남편이 우리 말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조용한 우리 농장에서 보내는 평범한 날이 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릴 일로 변할 줄은 전혀 몰랐다. 오랜 세월 우리 작은 가족의 일원이었던 말과 함께 남편과 나는 늘 동물을 매우 사랑해왔다. 말이 움직이고 귀 기울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는 듯한 모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오후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처음에 남편의 눈빛은 내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는 뭔가 큰일을 발견한 듯 흥분하고 빛났다. 그는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했다. 차 한 잔 처음에는 웃었다. 그의 평소처럼 이상한 비디오 아이디어나 말에게 새로운 활동을 시키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설명을 이어가자 농담이 아님을 알았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로 뭘 하려는 걸까? 나는 멈춰서 생각해봤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믿는다. 하지만 사랑도 한계가 있다. 특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 그가 날 믿어. 멋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걸 들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그가 확신에 차 있는 동안 내가 의심으로 가득 서 있었다는 점이다. 마른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고 우리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말이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것 같았다. 남편에서 그가 세운 카메라로 시선을 옮기며 나는 같은 질문을 계속 떠올렸다.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걸까?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에서 멀어질지 가까이 갈지 확신이 없었다. 남편은 이미 각도를 바꾸고 조명과 자연스러운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차분하고 집중해서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마치 내 몸이 마음보다 먼저 경고를 보내는 듯 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그는 이걸 오랫동안 계획해왔다. 우리는 늘 함께 일했다. 농장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것부터 동물 먹이를 주는 것까지. 그게 우리를 좋아했던 점이다. 그는 늘 흥미로운 새 아이디어를 냈고 나는 그 아이디어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디오나 말에 관한 게 아니었다.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노력하려는 무언가였다. 그는 직원 사람들 주목을 끌 거야 라거나 아무도 이런 걸 안 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게 달콤한 농장 순간을 나누려는 건지 그냥 바이럴을 노리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말을 보니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눈은 크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 우리의 기운을 느낀 거다. 그게 날 더 불편하게 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결국 단호하지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모든 게 괜찮다는 듯 미소 지으며 너무 과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 너와 말의 유대감, 카메라가 그걸 잡아낼 거야? 하지만 그의 말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다. 작은 멈춤, 그답지 않은 망설임.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이건 그냥 비디오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크고 강렬했다.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는 듯 했다. 나는 무게를 옮기며 말 대신 남편을 다시 봤다. 순간 그의 눈이 내 눈을 바라며 뭔가를 찾고 있는지 누군지 확신이 없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 질문들을 멈출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모호한 거지? 왜 그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쁜 기분일까? 그가 삼각대 쪽으로 돌아가 작은 조정을 하는 걸 봤다. 마치 완벽한 샷이 우리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듯. 헛간은 조용했다. 말발굽 소리와 카메라의 희미한 웅웅거림만 들렸다.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표면으로 떠오르려는 듯 했다. 나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진정했다. 이 말은 나에게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모든 순간에 함께였다.
조용한 밤, 큰 싸움, 웃음, 그리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했던 날들. 하지만 지금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의 한가운데 있었다. 침묵이 이어지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처럼 여기에서 나는 확신이 없었다. 전에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이디어를 말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건 처음이었다. 다리는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며 그가 가리킨 곳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말이 약간 움직였다. 뭔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나도 깊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시 물었다. 우리가 뭘 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날 믿어라고만 했다. 나는 그가 솔직히 설명해주길 바랐다. 예전엔 위로가 됐던 두 단어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줬다. 그의 얼굴을 봤다. 생각과 함께 내가 정확히 짚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건지 몰랐다. 웹상의 사람들인지 그 자신인지. 그래도 나는 늘 그랬듯 그를 믿고 싶었다. 의심을 떨쳐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달랐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와의 순간보다 쇼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너무 바빴다. 옆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말은 내 속마음을 보여줬다. 그는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르며 살짝 미소 지으라고 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유일한 생각이었다. 안 하면. 침착하려 했지만 온몸이 긴장했다. 평화로웠던 헛간이 이제 내가 동의하지 않은 무대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지시했다.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더 급하고 통제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말에게 손짓하며 좀 더 가까이 와라며 거의 다 됐어 라고 했다. 묻고 싶었지만 들을 답이 두려웠다. 말이 다시 움직이며 내가 화난 걸 분명히 느꼈다. 꼬리와 귀가 뒤로 젖혀져 나는 그의 목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그도 나뿐 아니라 에너지 변화를 느꼈다. 동물은 뭔가 잘못됐을 때 안다. 지금 모든 게 잘못된 느낌이었다. 카메라를 한 번 더 봤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모든 걸 녹화하는 듯 했다. 순간뿐 아니라 내게 스며드는 모든 의심까지. 남편을 한 번 더 봤다. 그는 각도와 조명을 바꾸며 혼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나를 흥분시키는 열정이 아니었다. 미치게 했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우리에 관한 게 아님을 깨달았다. 비디오와도 무관했다. 그가 나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내가 굴복할 때까지의 통제였다.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할 거야. 이거 먼저 끝내. 이 그의 말에 분노가 묻어났다. 부드럽지만 그는 이 샷이 필요했다. 나를 협력하게 해 전 세계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에게만 간직할지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고 느꼈다. 이렇게는 안 된다. 말이 낮게 코를 뿜으며 다시 움직여 나를 살짝 쳤다.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다 목재문에 머리를 부딪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은 카메라 웅웅거림보다 빠르게 뛰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의 스트레스, 내 두려움, 말의 불안. 우리는 뭔가의 경계에 서 있었고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이건 알았다. 뭔가 깨지면 되돌릴 수 없다. 진정하려고 몸을 가누며 나를 멈추게 한 소리를 들었다. 가벼운 클릭. 카메라 뒤에서 희미하게 들린 그 소리를 알았다. 단순한 녹화가 아니었다. 남편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다. 내 배속이 철렁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경고도 사전 고지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라이브를 시작했다. 갑자기 이건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비디오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있었다. 카메라 옆에서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달라졌다. 녹화 아이콘이 아니었다. 방송이었다. 잠깐, 나는 헛간에서 거의 너무 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라이브 중이야.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삼각대에서 작은 조정을 하며 못 들은 척했다. 그는 빠르게 말했다. 괜찮아. 멈추지 마. 다 괜찮아. 나는 더 크게 말했다. 나한테 말하지 않고 라이브를 켰어. 맞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그는 이걸 계획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관객, 카메라, 순간이 나를 밀어붙일 거라 생각했다. 그는 내게 진짜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하고 태연했다. 연출되지 않을 때 더 잘 반응한다고. 그 말이 많이 아팠다. 연출되지 않은. 이건 연극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었다. 낯선 이들이 내가 침착하려 애쓰는 걸 보며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긴장을 느꼈다. 나는 노출되고 거짓말당한 기분이었다. 말도 그걸 느끼며 귀와 발을 움직였다. 그를 진정시키려 다시 속삭였지만 내게 에너지가 별로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지며 나는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들었다. 그래, 잠깐이야. 당신은 더한 것도 했잖아.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었다. 라이브를 켠 것만 충격적인 게 아니었다.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내 위치에서 보기는 어려웠지만 일부를 흘깃봤다.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어떤 이들은 재미있어 보였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긴장이 분명했다. 그들이 보는 건 기분 좋은 비디오가 아니었다. 불편하고 실제적인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최악은 그 다음이었다. 뒷주머니에서 내 전화가 계속 울렸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었다. 친구, 가족. 누군가는 무슨 일인지, 괜찮은지, 이게 계획된 건인지 물었다. 그때 정말 무서워졌다. 그는 다시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관객은 점점 많아졌다. 압박은 더 커졌다.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정을 내리는 눈들과 관련이 있었다. 그가 내가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선을 넘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좋은 샹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다. 더는 안 된다. 잠시 서 있는데 세상이 느려진 듯 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댓글을 달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모든 게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다.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로 곧장 걸어가 껐다. 화면은 즉시 검게 변했다. 스트리밍은 끝났다. 조용히 해. 그게 다야.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뭐 할 건지 그가 내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듯 물었다. 나는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당신이 뭘 할 건지? 나한테 묻지 않고 결정했어. 우리 삶을 연극처럼, 내가 당신이 쓰는 대본이 일부인 것처럼 취급했어.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후 연기를 멈췄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가 따라갈 줄 알았어?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해. 내가 슬퍼하는 모습, 그게 진짜였어. 나는 버럭했다. 그건 당신이 공유할 게 아니야. 귀여운 이야기나 말이 아니었어. 내 마음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묻지도 않았어. 그는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멈췄다. 알았을지도.
아니면 모를지도. 나는 그가 알아내길 기다리지 않았다. 그를 지나쳐 우리말 맥스에게 갔다. 맥스는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내 삶을 쇼로 만들지 않은 유일한 존재에게 중심을 잡았다. 그때 마지막 놀라움이 왔다. 맥스의 안장 주머니에서 내가 넣지 않은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 남편이 쓴 접힌 쪽지가 있었다. 글은 짧았지만 매우 무서웠다. 당신은 메시지를 봤어. 모두에게 알릴 수 없었어. 비디오는 그들의 주의를 돌려야 했어. 내 손이 떨렸다. 메시지. 그가 뭘 숨겼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쪽지를 손에 들고 서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읽은 걸 이해하려 애썼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 그가 숨기려 한 건 뭐지? 남편을 돌아봤을 때 그는 조용히 나를 혼란스럽고 죄책감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그의 무거운 한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를 보호하려 했어?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너에게 뭔가를 숨겼어. 그게 모든 걸 더 나쁘게 할 수 있어? 진실은 그 어떤 일보다 아팠다. 그는 내내 뭔가를 숨겼다. 라이브 스트리밍만이 아니었다. 콘텐츠를 만들고 한계를 밀어붙이는 압박만도 아니었다. 더 깊었다. 우리가 쌓은 신뢰와 그가 나에게 숨긴 것들에 관한 거였다. 왜인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눈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비디오와 말에 너의 주의를 돌리면 알아차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신뢰. 그건 어디로 갔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패배한 듯 보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는 듯 했다. 둘 다 할 말이 있지만 침묵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달라졌다. 우리가 가졌던 유대는 약해졌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터였다. 우리 사이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신뢰를 재건해야 했다. 그날 밤 긴 대화 끝에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카메라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필요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다음 몇 주 동안 천천히 나아졌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 실수에서 배우고 카메라 대신 서로 연결할 새 방법을 찾았다. 맥스, 우리말은 우리와 함께하며 중요한 걸 상기시켰다. 결국 우리는 실수에서 배웠고 그 비디오는 업로드되지 않았다. 팔로워나 콘텐츠로 쌓은 신뢰와 사랑은 되돌릴 수 없었다. 좋아요가 아니었다. 우리에 관한 거였다.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뭔가를 배웠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